네, 안녕하십니까. 자, 23년 우리 경비지도사 기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학개론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홀수 번호만 위주로 홀수 번호만 일단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물어봤죠. 이제 법의 적용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형법 적용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속주의도 있고 석인주의, 또 기국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등등이 있다. 자, 근데 문항상 문제를 보게 되면 한국인 갑이 나오죠. 한국인 갑은 미국을 여행하던 중 미국 유역의 한 공원에서 미국인 을과 시비를 붙어가지고 을을 살해했다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소는 미국이지요. 자, 근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어떤 형법을 적용할 거냐?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주지가 적용되면 석주지는 일반 그 장소를 따지기 때문에 자, 석주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죠. 애국인이 발생한 범죄, 애국인이 저지른 범죄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속주지이고요. 석인주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장소, 세계 어느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바로 석인주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석인주의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국주의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선박이라든가 대한민국 항공기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영토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자, 거기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으로 우리 항공기가 애국의 공간, 즉 애국의 공해상을 비행하고 있다라도 그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보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법익 침해하는 문제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국적을 상관하지 않고 바로 우리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국주의다. 보호주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석인주의를 물어보는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에 관한 내용이고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옳은 것. 자, 1번 형법하고 군형법입니다. 자, 형법은 일반적으로 범죄 형벌을 정하는 법으로서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자, 군형법은 특히 이제 우리 군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자, 거기에 관한 범죄 형벌을 정하기 때문에 형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띌 것이고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 관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이죠. 자, 실정법은 불문법만으로 존재하며 자, 이건 잘못됐네요. 그리고 불문법 속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실정법이라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실정법이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성문법도 있고 아울러서 우리 불문법도 있다. 이렇게 보통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정법이라는 것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법의 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정법이 불문법만으로 존재한다. 이 표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이죠. 자, 형법상 존속살해죄입니다. 이는 살인죄의 특별 규정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인죄, 보통 살인죄가 있고요. 250조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존속살해죄는 특별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는 맞았네요. 자, 네 번째죠. 임의법은 당사자 의사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 자, 없는 법 해버리면 임의법이 아니고 강행법이 됩니다. 이 표현 자체는 일반적 강행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임의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체계를 임의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할 수 없는 것은 강행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요. 3번에 옳은 것을 물어보니까요. 2개죠. 그래서 3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법의 해석에 관련된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법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일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있어서 해석 주체에 따라서 분리할 수도 있고 해석 방법에 따라서 분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을 해석하는 주체입니다. 자, 누가 해석할 거냐? 그 주체에 따른 분류로 따지면 일반적 권한을 가진 유권 해석이 있고 또 권한이 없지만 해석할 수 있는 무권 해석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자, 권한을 가진 기관 해석하는 것은 일반점들 우리 입법 해석, 자, 법률 해석하는 입법 해석도 있고 또 사법부가 법원의 판단, 즉 판결 통해서 해석하는 사법 해석 또는 행정 해석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무권 해석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보통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학리 해석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해석 주체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해석 방법에 따른 분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방법에 따라서 해석 논의는 일반적으로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이 있어요. 자, 물리 해석이라는 것은 법의 문헌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논리 해석은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논리적 추론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해석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소 해석도 있고 확장 해석도 있고 또 물론 해석도 있고 반대 해석도 있고요. 유추 해석 등등이 논의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이 법을 해석할 때 해석 주체에 따른 분류냐 해석 방법에 따른 분류냐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5번에는 자,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입니다. 자, 미성년자 통행 금지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통행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성년자는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반대 해석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법의 규정 자체는 미성년자 통행 금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성년자는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자, 법률 자체입니다. 우리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의 물건의 개념들 등등 법에서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법을 해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은 사법 해석이 아니고 입법 해석이다. 법을 만들 때 법률 자체 해석 규정을 뒀기 때문에 입법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자, 사법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은 잘못됐다. 자, 3번이죠.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 우리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하잖아요. 자, 그럴 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그 말은 그보다 더 중한 고의 책임. 자, 고의 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물론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조그만 것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큰 것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물론 해석이 맞습니다. 또 4번은 일반적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 배우자 속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자 개념에 사실혼상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범위를 좀 넓히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장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럼 5번에 틀린 것은 2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은 국가적 공권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권리 자체를 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권리, 우리 개인 간의 권리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때 공권도 자,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공권이 있고요. 또 우리 개인들이 국가 등에게 요구하거나 기타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권은 침해를 당하면 행정소송의 문제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은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의 침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의 문제로 갈 것이다. 대신 이제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행사하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국가적 공권에 관한 것은 국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조직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가적 공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7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권리하고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옳은 건데요. 1번. 자, 권리가 침해됐을 때 자력 구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항상 허용된다. 이건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게 기본적 시각입니다. 만약에 권리 침해돼서 자력 스스로 구제를 해버리면 우리 법 질서가 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 법 질서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하지만 어떤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있죠. 내 눈앞에서 일반적 범인이 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내 자전거를 가지고 가고 있다. 내 눈앞에서 발견하면 일단은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력구제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항이다. 항상 허용되는 건 틀렸고요. 2번이죠. 채권입니다. 자, 모든 채권자는 채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순위. 자, 더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채권 행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자, 선행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행사한 사람이 바로 채권 행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사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보통 선행주의이기 때문에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순위.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또 3번입니다. 자, 권리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가 있다죠. 자, 보통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설정될 수 있는 권리.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질권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질권 물권이지만 물권의 담보적 성격을 띠는 것이에요. 이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권리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당권 같은 것도 지당권이나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도 틀렸고. 자, 4번이죠. 자, 법률관계에서 의무만 있고 이해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맞았네요. 자, 우리 법률관계에서는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공고 의무라든가, 자, 알려야 될 의무 있죠. 공고 의무 이런 것들. 자, 또 우리가 등기해야 될 등기 의무 등.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권리는 없지만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영장주의에 관한 우리 헌법 12조 3항의 규정이죠. 우리 헌법 12조 3항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체포구속 압수수색이죠. 이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자, 그것을 제시를 하여한다. 그래서 영장 없이는, 즉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신체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자, 다만 현행범인 경우죠. 또는 장기 3년 이상입니다. 장기 3년 이상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예외적으로 사후 영장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현행범인 경우는 오늘 영장 발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장기 3년 이상이면 약간 중범죄에 해당되는데 도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사후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자, 그럼 11번에는 3년 이상이므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헌법상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 규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 자, 1번이 답이네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들, 자,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헌법에 직접 규정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대통령 취임 순서 우리 헌법 69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한다. 자,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을 위해서 설치, 즉 둘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헌법 9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정권입니다. 자, 우리 헌법 114조 6항에 나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칙재정권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기억할 것. 자, 우리 중선이 규칙재정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규칙재정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헌재 규칙재정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대법원도 규칙재정권이 있고요. 국회도 규칙재정권이 있습니다. 또 감사원도 규칙재정권이 있어요. 단위 차이점이 뭐냐면 자,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감사원의 규칙재정권은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감사원법에 나옵니다. 감사원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규칙재정권 전부 다 헌법에 규정을 두지만 감사원의 규칙재정권은 헌법에 없고 감사원법에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13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법상 전형계약을 물어봤죠. 자,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은 1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형계약인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죠. 일반 임대차는 차 이미 지급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또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계약은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 성격을 갖는 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은 매매죠. 예, 쌍무계약은 일반적 매매도 있고 또 임대차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 쌍무계약은 우리 교환이라든가 교환계약 또는 도급계약 또는 여행계약 이런 건 전부 다 쌍무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쌍무라는 것은 서로 대가성 있는 의무 등이 존재하는 내용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편무계약으로 보는 것들 자,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에게만 하나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대가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내가 하면 너도 해야 된다. 그런 관계가 아니란 이야기죠. 자, 대표적인 것들 증여입니다.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죠. 사용대차.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무상위임이든 무상임치든 또 무이자 소비대차 이런 것들보다 편무계약 성격을 띠는 것이에요. 자, 2번도 맞았고. 자,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사용대차가 말 그대로 뭐죠? 일반적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을 사용한 뒤에 반환할 것을 기본적으로 계약관계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계약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사용대차 별도로 뭐 차 이미 지급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조합이죠. 요식계약이다. 좀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조합은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 의사일치로 성립하는 것이고 특별한 물건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경비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자,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약 상대방은 법원의 직접 강제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면 맞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억지로 먹이는 거 이게 직접 강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경비업자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간접적 성격이죠. 너 안 하면 돈 물어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강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비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 손배 등 이것을 청구한다. 한마디로 간접 강제 성격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1번은 맞았습니다. 또 경비계약은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상계약입니다. 자,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주의 의무에 관한 것은 자, 경비재산물에 관해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 이게 아니라 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면 좀 더 강한 주의 의무를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 선관주의라고 그러죠. 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입니다.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2번, 3번.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은 맞는데 임치 성격이 아니죠. 경비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의 성격을 띠죠. 맞고요. 틀렸고요. 자, 또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것은 요식적 성격을 띈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경비계약은 여러분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작성하여야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17번에서 1번이 옳은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경비회사 갑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경비회사, 자, 업자는 갑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경비회사 갑의 자동차 키 관리 부실로 인해서 경비원 을입니다. 자, 을은 경비원이죠. 자, 그래서 회사 차량으로 점심사하고 가던 중에 병에게 손해를 끼쳤죠. 병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해가는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갑 회사가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일어난 어떤 손해배상 문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 우리 민법 756개 나오는 갑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의뢰 차량 사용 외형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사로 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갑의 사용자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점사로 가더라도 한마디 회사 차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 차의 관리가 소홀하지, 즉 소홀해가지고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발생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태도입니다. 자, 2번이 맞았죠? 자,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일적 관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죠?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갑은 을에 대한 선임 감독에 관한 문제죠. 일반적으로 갑이 을을 선임 감독하는 문제에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 4번 갑과 을은 병에게 진정 연대 책임이 아니고, 자, 이 양자는 우리 병에게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19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 특별 소송 절차를 물어봤죠. 자, 그럼 일반적 소송 절차는 자, 우리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있고, 자, 특별 소송 절차로 서게 되는 것이 자, 소액사건 심판 절차다. 그래서 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죠. 형사소송법상의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그 기본 원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공개주의가 있고, 자, 형사소송법상 공판 중심주의가 보통 강조되기 때문에 공개, 구두변론주의, 또 집중심리는 신속하게 심리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그러한 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간접주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에 나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이념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은 우리가 사실관계 기타 등등을 밝혀내는 것인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래도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아니 된다, 그런 의미고요. 적극적이 돼버리면 어떠한 경우라도 범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돼버리면 이게 과도하면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25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하고 물어보죠. 일반 현재 우리 공소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가소추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들 하면 사인이 소추하는 거잖아요. 민사소송은 개인이 제기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 관한 공소제기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소추주의입니다. 자, 기소법정주의. 자, 이게 틀렸죠. 자, 기소법정주의를 하는 것은 소송 조건이 충족이 되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현재 우리 기소법정주의 가지고 뭐죠? 기소편의주의입니다. 바로 기소 여부를 재량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는 것이고 또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다. 그런 말 쓰는 것이고 현재 우리는 기소 법정주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상법상 해사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자,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상법 해사 종류를 5가지 종류로 정리해 나갔죠. 5가지는 한명해사, 합자해사, 유한해사, 자, 많이 틀렸죠. 주식해사, 또 유한책임해사가 있죠. 그래서 5가지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해사는 다른 회사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자, 한명해사입니다. 자, 한명해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때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맞았네요. 우리 상법 21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은 맞았고요. 자, 4번은 설립 등기하는 건 맞는데, 자, 지점 소재지가 아니죠. 본점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옳은 걸 물어보니까요. 자,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상법상의 인보험이 아닌 것 하고 물어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상법의 보험편을 보게 되면, 자, 인보험하고 자, 손해보험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보험, 물보험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 표현은 좀 여러 가지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법의 규정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다. 자, 인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에 들어가죠. 손해보험은 6가지를 상법에 규정되고 있죠. 6가지. 그래서 6가지는 여러분 이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후내, 책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손해보험이에요. 자,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입니다. 우리 상법에 나오는 손해보험이고요. 자, 그래서 31번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이죠.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이죠.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체결해버리면 우리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자,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위약금을 물어라. 손해배상액이 얼마를 예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체결할 수 없다. 우리 근로기준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일반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라든가 또는 일반적 근로계약의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라고 나옵니다. 또 3번.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 폭행하면 아니 되겠죠? 맞고요.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어 강제 저축을 해라. 또 저축금을 관리하겠다.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 아니 됩니다. 맞네요. 자, 33번에는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물어보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보장 서비스 나온 여러 가지 보험 형태인데요. 자,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 또는 의료보험, 선원보험 전부 다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니까요. 자, 여러분이 자동차보험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법에 따르면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난 것을 보상받겠다는 보험이고, 자, 사회보험은 우리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사회 전체를 같이 우리가 이루어가자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든 고용보험이든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은 들어가지 아니한다. 자,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7번은 우리 행정조직 내부라고 나와 있죠. 행정의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 등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 명령을 말할 것이고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것들, 대표님들 훈령 등을 포함하는 행정규칙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명령체계잖아요. 명령인데 행정이 바라는 명령, 우리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행정이 바라는 명령체계에서는 자, 성질을 가지고 나눌 때, 자, 성질할 때 자, 법규성이 있다, 법규적 성질이 있다는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규성이 없다, 이것을 행정규칙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행정규칙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법규성을 갖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분류는 법규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1번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행정상 의무 중에서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럴 때 행정청이 의무자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그 의무가 실현된 상태를 실현해가는 강제 수단이죠. 자, 우리는 강제 집행의 일종을 물어보는 문제고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하는 것이 강제 징수입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는 여러분들 세금 내지 않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독촉장 나오죠. 자, 그리고 압류하고 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압류해서 결국 세금 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강제 징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징금은 여러분 원래 영업정지 처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용객이 불편하거나 공익에 심히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해라, 영업정지하지 아니하고 대신 영업상 발생된 이익을 금전으로 환수하겠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자, 과태료는 우리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 제재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강제수단보다도 제재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 이행강제금 우리가 간접강제 성격을 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일종의 금전적 부담을 줘가지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간접강제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금전급부 의무 이게 나오면 불이행이 나오면 강제징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23년 법학개론 기출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